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은 미국 날짜로는 일요일,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많은 아시아 다른 국가에서는 월요일에 방송이 됩니다. 오늘은 오늘의 미국 현재 탑뉴스 브리핑에서 선거의 해에 미국 사람들을 단합시키거나 분열시키는 단어는 무엇인가? 단합시키고 단어 자체가 주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어떤 이슈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조금 가깝고 다른 이슈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가? 이런 것부터 조금 보고요. 그리고 이제 매년 있는 백악관 출입 기자가 있죠? 말하자면 용산 출입 기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백악관 출입 기자단을 위해서 대통령이 하루쯤은 본인을 막 풍자하고 해서 우스꽝스러운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평소에 비난받던 것을 아주 노련한 작가들이 코미디로 엮어내죠.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그것을 발표하면서 막 그 기자들을 웃겨주고 하는 게 있는데 항상 이제 이런 그 백악관 연례 만찬에 대해서는 무슨 재밌는 얘기가 나왔다. 이런 것만 포커스가 가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이번에 나왔고요. 그리고 역시 이 백악관 만찬장 밖에서도 백악관 출입기자 만찬장 밖에서도 아니 지금이 웃고 떠들고 놀고 먹을 때냐. 가자지구에 있는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못 먹고 있는데 이런 시위대도 있었고요. 버니 샌더스 무당파인 의원이 역시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법률 문제도 있을 테고 불명예스럽게 그야말로 감옥에 갇히고만 헐리우드의 거물 그 사람이 이제 재심을 받아야지 돼 라는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내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사람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사람들을 가장 화합시키는 단어는 freedom, 자유, responsibility, 그러니까 책임, 그리고 정직, 국립공원, national park 이런 것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거의 이제 차이점이 없었습니다. 의견 일치, 정말 이것이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비슷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컨셉 자체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컨셉, 자유, 책임, 정직, 국립공원. 그런데 가장 서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견 차이가 많은 것. 가장 많은 건 뭐겠습니까?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또 빨간 모자처럼 돼 있는 바로 이제 그것을 민주당은 거의 좋아하진 않습니다. 거의 0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에 비해서 공화당도 70, 80은 아니네요. 60에 가깝게 되는 그런 거고 그리고 수정헌법 2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엄청 싫어하고 공화당은 엄청 좋아합니다. 이건 공화당이 엄청 좋아하는데 수정헌법 2조가 총기 소지 자유의 권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왜 물어보느냐 늘 AP통신과 같이 여론조사를 하는 입소스의 결과인데 입소스가 2,000명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1월과 2월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항상 한국에서도 지난 2번 실패한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 때도 적폐청산. 지금 이제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죠. 나의 팀만 가지고 간다는 이런 형태. 그래서 최근에 와서야 정치를 한다. 지금까지 정치 안 했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세계 공통적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그 대통령이 성공을 한다는 것은 곧 국가가 성공을 한다는 얘기인데 국가 성공의 가장 기본은 내 편만 끌고 가고 상대편 적폐청산을 하거나 상대편 만나지도 않고 이게 아니라 다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과연 민주당이 제일 개념상으로 좋아하는 건 무엇이고 공화당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지금부터 한번 들려드리죠. 마가는 민주당은 거의 0, 공화당은 그 개념 자체를 거의 60% 좋아하고 수정헌법 2조는 총기 소지 자유의 권리잖아요. 그래서 60%가 좋아하고 40%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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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가 0
권리의 자유에 대해서는 민주당도요, 기본적으로 50%는 그 개념을 좋아합니다. 공화당은요, 이 개념이 90% 정도 좋아합니다. 민주당도 50% 좋아하는데 그러면 왜 총기 규제냐? 민주당이 총기 규제하자고 하는 것은 모든 총을 다 규제하자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전쟁터에서 적을 죽일 때 쓰는 그런 살상 무기를 금지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총기를 사람이 딱 손에 넣을 때 적어도 이 사람이 총기를 가지고 있어도 현재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미국 전국적으로 통용이 되는 백그라운드 체크, 신원 조회를 하자. 이 점이 이제 차이가 되는 거고요. 공화국, 리퍼블릭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한 55% 정도 개념 좋아합니다. 공화당은 80% 조금 넘네요. 캐피털리즘, 이건 이제 또 민주당이죠. 민주당은 이 캐피털리즘, 자본주의가 그럼 민주당이 많이 지지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본주의가 빈익빈, 부익부, 이건 이제 세계적으로 다 증명이 된 거기 때문에 뭐 부자가 돈을 엄청 많이 벌면 세금 같은 것을 많이 내거나 기부를 많이 하거나 해서 열심히 하루에 8시간 이상씩 일을 하는데도 수수한 생활을 하는데도 렌트비를 못 낸다던가 이런 것은 없어야지 된다라는 걸 믿는 사람이 이제 그 자체는 믿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이게 너무 유명한 트리클 다운. 아주 위에가 부자면 광에서 인심이 쏟아진다고 트리클 다운 한다는 이 개념이 이미 없다. 돈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탐욕스러워진다. 그리디하다. 그래서 민주당도 캐피털리즘을요. 50%도 안 됩니다. 한 45% 정도 믿습니다. 공화당은 이 자본주의를 실제로 이 개념 자체를 굉장히 공화당이 많이 믿을 것 같잖아요. 경제에 있어서 자유활동. 그런데 이번에 조사를 해봤더니 공화당도 많이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80%가 안 되거든요. 한 75% 정도. 그래도 이 자본주의를 믿는 게 공화당이 75%, 민주당이 45%라면 30%포인트 격차가 있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격차가 가장 적은 것 가운데 하나, 앞에 말씀드린 뭐 정직 이런 거 빼고는 인공지능에 대한 격차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반대로예요. 공화당이 민주당에 비해서 인공지능 그 개념 자체를 덜 좋아합니다. less 좋아합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한 35% 정도, 민주당은 그에 비해서 한 47, 8% 정도? 아직은 이제 이거 시작하는 개념이니까 이 인공지능 개념에 대한 찬반, 이건 좀 여론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군복무에 대해서는 이거 굉장히 다들 개념 자체를 좋아해요. 민주당 거의 80%, 공화당은 뭐 거의 100%입니다. 95% 이상. 그리고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 언론 자유 이런 것들 있죠. 민주당은 80% 조금 넘게, 공화당은 거의 95% 정도 이 개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위터 같은 데서 이상한 말 막 써도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자유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 초당적이 되는 것, being 초당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차이가 별로 없네요. 그 개념 자체를 공화당 한 55% 정도 좋아하고 민주당은 65% 정도 좋아합니다. 또 시민 교육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더 많네요. 80%.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개념 자체를. 공화당은 한 75% 정도. 민주주의 자체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더 많이 개념을 좋아할 것 같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90%, 공화당은 한 78% 정도 개념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붙어 있는 건데 이 네 가지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거의 붙어 있는데 자유, 책임, 정직, 국립공원 해서 거의 이거는 뭐 95%에서 100% 정도까지 가는 그런 개념들이거든요. 그래서 분열하면 정부를 잘 이끌 수가 없는데 이런 분야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 하는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백악관 출입기자 만찬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악관 출입기자 만찬은요, 아주 과거에
헌법 1조 앞에 말씀드린 표현의 자유까지 포함된 언론의 자유, 그걸 존중하기 위해서 예전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시작을 했고,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출입을 하면서 이제 그 기자로서 활동을 하고 보도를 하는 그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이제 대통령이 스스로 찌그러지는 거죠. 그게 이제 언제 시작됐냐면 1921년이니까 시작은 그때고, 그 다음에 이제 캘빈 클리지 1924년부터 대통령들이 여기에 꼭 나갑니다. 나가서 스스로를 아주 우스꽝스럽게 막, 예를 들어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제일 유명한 것 가운데 하나가 공화당이라든가 엘리트 백인들이 그냥 얼굴이 까맣다는 이유만으로 싫어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무슨 뭐 라이언 킹 같은 것을 본인이 막 풍자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이랬었던, 그런 식으로 본인의 약점을 웃음으로 돌리는 이런 거거든요. 미국에서 유일하게 캘빈 클리지 대통령 이후에 이 백악관 출입기자 만찬에 가지 않은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너무 기자들과 사이가 나빴기 때문에, 팍스 등등을 만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번에는요, 바이든 대통령이 많잖아요. 본인을 조롱할 거, 나이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이 조롱을 했는데, 조롱한 것을 앞에 다 하고 미국도 제일 중요한 것을 앞에서 쫙쫙쫙쫙 헤드라인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할 때는 기승전결에 가 있거든요. 오늘도 앞에 사람들이 더 관심이 있지만 덜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자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저의 유일한 공통점은 나이입니다. 이것으로서 트럼프도 나이 많다 하는 것을 딱 앞에다 한번 치고, 그리고 나서 나이가 문제인데요. 제가요 6살짜리를 상대하는 어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와이프도 내 만찬에 가서 내가 혹시 실수할까 뭐 나이 등등을 포함해서 걱정을 해서 본인이 그랬대요. 이거 자전거 타는 것과 같아. 뭐 예를 들어 수영이나 자전거나 한번 배워놓으면 계속 하는 거잖아요. 걱정하지 마시라.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그랬더니 질 바이든 여사가, 포스트 레이디가, 내가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자전거 타다 넘어져서 또 나이가 어떠느니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나의 부통령은 나를 지지합니다. 이건 마이크 펜스, 트럼프 전 부통령이 강하게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반대하면서 심지어 그와 경선까지 치렀던 사람이죠. 또 막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하니까 박장대소죠. 그러니까 우리 너무 소란스럽게 하지 말자고. Sleepy Dawn.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에너지 없음을 욕하면서 늘 했던 얘기가 슬리피조잖아요. 슬리피 다운. 왜냐하면 이번에 뉴욕에서 이 스토미 데니엘스라는 포르노 배우와의 그 여러 가지 돈 주고받고 한 그 사건에 대한 재판정에서 계속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졸았잖아요. 나이도 나보다 젊다고 하고 에너지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졸잖아. 우리 너무 크게 웃으면 안 돼. 슬리피 다운. 단이 깰 수 있으니까 이 정도의 농담도 했고요.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급하면, 본인이 지금 성경 팔이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팔고 있는 성경을 이제 하도 급하니까 읽었는데 10계명 중에서 딱 넘버 원 맨 위의 계명만을 읽다가 기분 나빠서 멈춰버렸다는 겁니다. 10계명 1위. 나 이외에 어떤 신도 섬기지 말라잖아요. 트럼프라는 신 이외에. 이래서 사람들이 또 엄청 웃었죠.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잔뜩 웃기고 난 뒤에 한 말은 언론이잖아요. 이 언론사들을 적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건 적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하고 너무너무 잘못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한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복수와 응징,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그런 얘기는 처음부터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사람도 그렇게 다 꾸려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지 됩니다. 우리가 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고 하면, 그 사람 뉴욕에서 그렇게 지저분하게 놀고 돈도 지저분하게 벌고 그랬던 사람인데 뭐, 그러니까 그 정도는 감안해줘야지. 정치인을 해본 적도 없잖아. 했었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1월 6일 의사당 사건 이후에는 트럼프가 하는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올해
유권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답해야지 되고 언론사도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잘 안 하는 거를 바이든 대통령이 다른 언론사에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으면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많은 분들이 아주 맛깔스럽기도 하고 조미료를 잔뜩 쳤으니까 그런 걸 우리는 더 좋아하잖아요. 핫한 음식 뭐 이런 것 등등. 그게 바로 무슨 뭐 숫자가 몇몇몇몇이다 이런 뭘로 그냥 말초적으로 비유하는 것이라든가 그때그때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하는 이런 거를 조금 삼가하고 심각한 데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독재자가 되길 원하면서 피바다라는 말을 하는 대선 후보가 어디 있었던가. 이건 절대로 이런 것에 이제 집중을 하고 그냥 작은 문제, 무슨 뭐 숫자가 어떻다, 뭐 실수를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면은 주의가 산만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잡다한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무튼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뿌리에, 기둥에, 중요한 것에 집중을 해야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제 이제 백악관 출입기자 만찬을 끝냈습니다. 그런데요, 이 출입기자 만찬이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렸는데 백악관이 아니라요. 그 힐튼 호텔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친팔레스타인, 이제는 반전 시위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반전 시위를 했습니다. 아니, 국가 저쪽에서 저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웃고 떠들고 먹고 놀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그 반전 시위대라든가 이 대통령이 하는 어떠한 행사에 누군가가 와서 시위를 한다는 것은 뭐 이거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미국에서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플로리다의 마랄라고에서는 못 그랬죠. 마랄라고 저 안쪽에서 기금 모금을 했으니까. 그러나 라디오 시티 뮤직홀에서는 바이든, 오바마, 빌 클린턴 전 대통령 3명의 대통령이 기금 모금 행사를 할 때 안에서도 그렇고 바깥에서도 그렇고 역시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건요, 이제 다음 달부터 계속 졸업식이 이어지잖아요. 그럼 대통령도 어떤 졸업식에 가서 연설을 하고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내각의 장관들도 졸업식에 가서 연설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제 이제 진보와 보수의 이 대학교에서의 시위를 생각하거나 대처하는 시각과 방법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학생들이 졸업식에서 바이든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 주변에 중요한 사람들이 졸업생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줄 때 친팔레스타인, 반전 구호를 외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요. 실제로 안토니 블링켄 국무장관이 오늘 이제 일요일이기 때문에 많은 시사 토크쇼가 있잖아요. 텔레비전에. 대학 캠퍼스에서 시위할 수 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 시위대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데 그러면서도 아니 왜 학생들이 하마스에 대해선 침묵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낸시 펠로시 전 민주당 하원 의장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낸시 펠로시도 최근에 벤자민 네탄야후 이거 아닌데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학생들은 하마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는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정치인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는 버니 샌더스가 주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고 제일 먼저 이스라엘이 지나치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무조건적인 군사 지원, 돈으로나 무기로나 해서는 안 된다. 그걸 어떻게 쓰는지를 보고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버니 샌더스입니다. 그렇다고 버니 샌더스를 욕하는 사람 없어요. 버니 샌더스는 벤자민 네탄야후의 우파, 인종차별적인 정부가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시민을 전례 없는, 현대사에서 전례 없는 수준으로 공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자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고 신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다. 그러니까 미래가 걱정된다는 거예요. 이 같은 공격은 또 다른 반격을 부르고 또 다른 반격은 평화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여론조사를 봐도 대다수의 미국 사람들은 벤자민 네탄야후의 전쟁을 굉장히 역겨워한다고 버니 샌더스 주이시 연방 상원 의원 전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미군이 벤자민 네탄야후 정부를 지지하지 않길 원한다. 벤자민 네탄야후가 가자 지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인종 청소다. 가자의 팔레스타인 주민 80%를 강제로 이주시키고 지금 마지막 남은 안전지대라고 불리는 가자 지구 맨 남쪽 이집트와 국경을 맞닿고 있는 라파까지도 지금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인종 청소 중이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게 버니 샌더스 의원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꼭 이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민주당이고 아주 진보적이고 또 진보적이고 한 민주당 의원이 존 페러맨이라는 의원이 있죠. 펜실베니아가 지역구고 아주 그쪽에서 심장 질환도 앓고 말도 어눌하고 했었을 때 어쨌든 그 민주당의 여러 가지가 통했기 때문에 당선된 사람. 이런 사람은 학교에서 시위하는 학생들에게 더 강하게 대처하길 원합니다. 본인 주이시거든요. 주이시라고 다 이렇게 이쪽이냐 저쪽이냐가 아니라 조금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갈려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사이에 어제도 200명 이상이 시위하다 체포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800명 이상이 체포됐다는 얘기인데 어제는 노스 이스턴 유니버시티 첫날 시위했을 때는 노스 이스턴 유니버시티에서는 체포된 학생이 없습니다. 심각해진다는 얘기잖아요. 양측이 다 과격해진다는 얘기고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도 그제까지 학생들의 시위로 체포된 사람 없었는데 인디아나 유니버시티도 그렇고 그리고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워싱턴 유니버시티 이런 곳에서 한 200여 명이 체포가 돼서 아마 오늘 지나고 나면 주말이니까 더 시위를 많이 했겠죠. 1000명 넘을 겁니다. 체포된 학생이 오죽하면 USC에서 전체적인 메인 졸업식까지 취소돼서 사람들이 또 막 캐런 베스 LA 시장에게 물어보고 아니 LA 시장이 USC 학교의 졸업식이 취소된 것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LA 시장은 또 학교에서 적절히 알아서 했다고 믿는다. 이 정도밖에 답할 수 없는 거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아마 이런 얘기는 처음 아닌가요? 그냥 인질 교환은 했어도 협상은 했어도 만약에 인질을 풀어준다 하면은 전쟁을 끝낼 뜻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우파 벤자민 네탄야후는 본인의 정치적인 스케줄 때문에 가자까지 다 휘저어서 놓는 것을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말로라도 지금 세계에서 압박이 너무 많으니까 이 정도의 얘기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정치 대선에 관련돼서 몇 가지를 전해드리자면 그냥 헤드라인 정도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탑뉴스 브리핑이라서요. 아마도 이 린지 그레이엄 같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도 할 수 있죠. 연방 상원 의원은 사우스캐롤라이나입니다. 지역구가. 아마도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에 대해서 하급 법원으로 보낼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면책 특권이 다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부분적으로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부분적 어떤 것이 면책 특권이고 어떤 것이 아닌가를 하급 법원에서 다시 한번 심의해라 하고 돌려보낸다는 얘기죠. 이건 처음부터 그런 예상을 한 사람들이 많았고 어쨌든 이 케이스는 11월 이전에 결정나지 않는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테고, 그리고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오늘의 미국을 들어보시면 아시지만 그때그때 입장을 자주 바꿉니다. 아주 큰 것도 입장을 바꿉니다. 그건 본인의 기준이 없고 철학이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정치 철학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좋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그를 아주 공격을 하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바이든 표를 가져가는 것보다 트럼프 표를 가져가는 것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높아진다는 여론이 나오거든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에게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에게 구태여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아니라 트럼프나 바이든 중 한 사람에게 투표를 해야지 된다면 이렇게 물어보면 뭐 49%대 20 몇 퍼센트, 27%인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뭐 이 존 페러맨을 완전히 바이든을 돕기 위해서 나온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있고 존 페러맨이라는 후보 존 페러맨이 아니라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는 후보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역대 제3당 후보 가운데서 가장 많은 뭐 10%까지 12%까지 가져가는 것도 있거든요. 3자 대결 아니면 5자 대결에서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고요. 본인이 대통령이 되지 못하죠. 그러나 특히 격전지 같은 데서 이게 치열한 싸움이 바이든과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를 가져가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바이든 대통령 쪽에서 긴장을 했다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온 가족이 다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로버트 케네디를 지지하면 안 되는 이유 등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조금 이제 민주당 가운데서는 케네디라는 이름만으로 그를 지지하려고 했다가 자꾸 나 이거 큰일 날 수도 있었겠네 하고 개몽되는 사람이 많아지고 반면에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음모론,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등등 무슨 뭐 기후의 변환 등등의 입장 등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완전히 만족하지는 않는 사람 표를 가져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욕하는 방식입니다. 무소속으로 해서 바이든 대통령을 돕기 위해 현장에 투입됐다. 뭐 돕기 위해 누가 투입을 해요. 바이든 대통령도 이 사람 나온 거 싫어하는데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네요. 마지막 두 가지 이슈는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화계의 거물 제작자 중에 거물 제작자였던 하비 와인스타인이 결국은 수많은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뭐 강간했다 해서 결국은 두 개 혐의에 대해서 23년 징역형을 받고 뉴욕에서 복역을 하던 중에 재심을 해라 하는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본인이 항소를 한 거죠. 본인은 무죄라고 얘기를 했고 재심을 해라 하는 이유는 100명 이상의 여성이 여러 가지 증언을 했는데 그 가운데 3명이 이 케이스와 두 가지 케이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을 들고 나왔다 해서 악독한 그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한이 있다 했잖아요. 물론 LA 케이스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그 사설을 보니까 하비 와인스타인의 유죄 판결이 번복된 것은 굉장히 실망스럽지만 공정한 사법제도 중요한 건 맞다. 역시 이 재심을 따라가는 거죠. 물론 무슨 미투 무브먼트를 일으켰던 사람이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은 것이 퍼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영화배우 등등을 뭐 호텔방으로 오라고 하고 그래서 그랬다 손 치더라도 그런 사람도 재판 자체는 오점 없이 받아야지 된다는 그런 것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사설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법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서 또 다른 케이스 16년 징역형 받은 것 있는데 로스앤젤레스 케이스는 재심 이제 곧 항소법원에 항소를 하겠죠. 이 사람이 항소할 때에 뉴욕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꼭 그 케이스와 딱 연관되는 게 아니라도 증언으로 채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미국에서는 정말 이게 그 공정한 사법 시스템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이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녀 사냥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 저걸 저렇게 많이 증거가 있는데 무리를 일으키는데 감옥에 가두지 왜 저렇게 내버려 두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미국의 법치주의라는 것이 법을 정말 까다롭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도 유죄 판결이 뒤집힌 것은 이제 정의가 공정하게 내려졌다. 사람들도 그렇고 보면 알잖아요. 저 유죄인가 무죄인가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 와인스타인에게도 공정한 그런 그 기회를 줘야지 된다. 이게 이제 미국의 정신이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미주리에서 텍사스까지 지금 뭐 아이오와, 네브라스카, 루이지아나, 캔사스, 위스콘신 전부 미주리에서 텍사스까지 저쪽 동쪽부터 쭉 와서 1000마일 정도 되는 여기에 지금 어제 그제 토네이도 또 뭐죠? 토네이도 다음에 뭐가 있을까? 트위스터 같은 것 때문에 피해자도 많았고 건물도 많이 다쳤고 뭐 정전은 기본인 거고요. 이런 경우에 돌발 홍수가 된 것도 많다는데 오늘 밤에는 조금 밀려난답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고 계시는 분 가운데서 텍사스 토네이도 주의보 오늘 그 발령됐고요. 위험한 지역만 불러드리자면 미주리주, 또 그 스프링필드, 또 리틀 락의 알칸소, 텍사스주의 와코, 텍사스주의 휴스턴, 루이지아나주의 슈리브포트 이런 데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고 월요일에는 이 자연도 쫙 이제 안정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미국 일요일 탑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월요일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